우리의 진화는 우리의 몸이 지금 좋은 상태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신호가 있을 때 뇌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기분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즉 내가 다시 한번 그 행동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때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운동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의 어떤 그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도, 건강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으로 하나 꼽는 것이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면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을 잘 못 자도 뚱뚱해지고 살이 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밝힌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활동량이나 에너지 소모량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도 수면 부족만으로도 인슐린 저항과 관련돼서 고밀도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결과로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기전이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기억해내는 부작용이 있어서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수면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닥타닥 장작이 타던 소리가 들릴 때, 또 이글거리던 불길이 잦아들어서 잔잔한 불꽃이 됐을 때, 진화의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은 안정된 상황이구나, 안전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수면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동물과 함께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치는 목동들은 소의 되새김질 소리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는데, 이런 숨소리는 망을 보는 동물이 주위에 천적이 없을 때 내보내는 소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방이 평화로울 때 이런 소리가 나니까 사람은 진화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안정된 마음으로 수면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숙면을 더 잘 취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면은 다른 친한 사람과 또는 이제 다른 애완동물과 함께 자는 환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햇빛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밤에 조명을 끄고 우리의 몸의 일주일을 지구 주기와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명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조금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좀 반대적인, 야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명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통찰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이라면 흔히 휴식 상태라든가 세상에서 물러나 멈춰있는 상태를 떠올리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각성활동이고, 야생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의식 상태로, 줄여 말하면 대비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는 것은 수렵차지민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의 과정은 인간의 몸이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상적인 상태에는 소음이 있느냐 없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상태의 중간에 어디라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보다는 평온한 삶에서 희비가 교차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고 또 쾌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은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자연의 품에 안기고 자연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주장을 다음 장에서 또 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연 친화적인 욕구와 자연을 학습하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 필요한 해독제가 자연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자연 환경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온갖 미생물에 노출되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또 자연의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와 수면 주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건강 수치에 도달하는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활발해지고, 또 뇌 알파파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야생의 상태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단체 생활, 부족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인류 학자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부족 생활이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라고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결속력이 호모사피엔스가 직립보행 유인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결속의 매개체가 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옥시토신이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운동을 할 때 활발하게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그 운동의 결과로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달리기의 결과로, 운동의 결과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인간의 사회적 유대, 정서적 건강을 가져온다라는 것. 즉 얼핏 봐서는 운동과 사회적 유대, 결속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로 이런 어떤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 요소들이 생화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저자들은 중요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음 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소화기 계통의 신경은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하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다거나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들 물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장신경계를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 사람이 야생의 자연계에서 이제 삶을 이어갈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음식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어떤 자연계에서의 자연적인 그 주기라든가 또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이 이런 내용들의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제당도 먹지 않는다. 생과일에 포함된 과당도 너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일 주스는 금물이다. 대부분의 곡물도 피하는 것이 좋고 열량은 지방에서 섭취하도록 한다.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다. 달걀, 방목 사육 소고기, 연어 같은 한대성 어류, 견과류 같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 다양성을 즐기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전신을 쓰고 움직임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운동이 좋다.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더 많은 효과를 낸다. 태양을 느끼되 바람과 비도 얼굴에 맞아보자. 고생해 가며 눈길도 걷고 추위도 더위도 느껴보자. 목마름을 느껴보자.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을 찾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야생으로 돌아가자. 내가 현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야생의 삶을 복원해서 산다면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아로새겨진 내 몸의 시스템이 저절로 나를 건강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맨발로 뛰는 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이번 편을 좀 마치겠고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